또 시작해 봅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목평균하고 이제 표본평균 쪽을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목평균을 추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여기 말하는 집단은 확률 분포로 갖는 집단들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 변수가 x였을 때 얘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분포가 있어. 이때 평균이 m이고 표준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에서 무언가를 뽑아서 표본을 분석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때 얘를 뭐라 하냐면은 모집단이라고. 모집단. 이 일부를 뽑아놓은 녀석을 표본 집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떤 자료의 성질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밖에 없다 했단 말이야. 그렇지? 제가 뭐 키가 뭐 어떻게 잘생겼네 어쨌네 막 이런 거는 인문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지 수학적으로 따져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좋은 건가? 하고 따져보면 당연히 싹 다 조사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정부 회사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건전지 아니면 정부 전등을 파는 회사에서 10,000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10,000개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오래 갑니다 이렇게 광고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래 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켜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다 조사하면 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 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해서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10,000개를 생산했어. 그 10,000개의 정부의 수명을 알려면 다 켜봐야지. 근데 다 켜버리면 팔 게 없어. 그러니까 일부만 켜가지고 그들의 수명을 판단한 다음에 이게 계산을 해서 아마도 내가 지금 생산한 이 정부는 이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싹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만 조사해야 되는 건 우리 대통령 선거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구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 출구 조사에서 일부 샘플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걔네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사를 예측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대부분 맞잖아. 그치? 완전 박빙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게 신뢰도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방금 얘기한 것들은 우리가 언급하는 과정 중에 하나씩 다 등장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사실은 얘다. 사실은 얘가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런데 여차여차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저 모집단의 평균인 목평균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책으로 살짝 가서 통계 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가 있어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표본 조사가 있어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을 뽑아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를 합니다. 뭐 표본 조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이죠. 표본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있고요.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때 이 상태에서요, 내가 이제 표본을 뽑으려고 합니다. 표본을 뽑으려고 할 때, 야, 몇 개 뽑을래? n개를 뽑을래요? 라고 하는 걸 n개를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몇 명 뽑을래? n개를 뽑을래요? 라는 게 표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을 x라고 하는 이 녀석들 중에서 n개를 뽑았어. 그럼 걔가 넘버링을 하면은 x1, x2, x의 n-1, xn 하는 n개를 뽑았단 말이야. 얘네들을 싹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값을 x바라고 합니다. x바.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표본 평균이 돼요. 그럼 나는 크기 n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잖아. 그런데 이 x바가 확률 변수가 되는 요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하고, 이때 이 x바가 m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확률 분포에 m 시그마 제곱 시그마가 있었어. 근데 내가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 n개를 뽑은 녀석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했어. 그러면 야, n개 뽑았으니까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은 내가 원하는 녀석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x바가 내가 찾고자 하는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래.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평균을 낸 게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래. 그러면 이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이름 뭐죠? 얘 이름은 모평균이야. 그럼 얘는 뭐지? 모분산. 얘는 뭐지? 모표준 편차.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가 x바니까 vx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의 이름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얘 여기서 샘플링을 하려고 n개를 뽑았단 말이야. 뽑은 녀석에 대한 평균인 이 x바는 얘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A라는 학교에 전교생이 3학년 전체 학생이 200명이 있어. 200명. 그리고 1반부터 10반까지 20명씩 있어.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200명에 대한 평균 값이야.
그런데 내가 한 반에 20명이잖아. 20개를 뽑아서 봐야지 라고 하는 이 20개가 크기가 되는 거고, 그 20명에 대한 평균이 표본 평균이거든.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평균은 뭐냐면 반평균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x1바, x2바, x10바가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20개를 뽑아놓은 놈에 대한 평균이 뭐야? x바가 되는데, 그 x바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냥 x바라는 녀석이 되는 거고, 결국엔 다시 이 x바들의 평균은 뭐냐면 반평균의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x바는 각 반 평균의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x바는 반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뭐 1번에서 20번, 21번에서 40번 이건 아니겠지만, 이 20개씩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그 값인 x바는 반평균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분산 값으로부터 이쪽으로 넘어갈 때 크기로 나누시면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있잖아. 120페이지에 임의 추출이 있어요. 추출 방법이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고 난수표로 뽑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내신 문제로서 나올 때는 여기 주어진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평균은 같게 나오겠지만, 이 분산이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서 나누었을 때 이 분산 값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나오든 쟤는 크기로 나누면 돼 라는 게 결론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같고요, 얘는 크기 n으로 나누면 돼요. 이 얘기 하시면 돼요. 근데 가운데 좀 비었잖아, 그치? 가운데 비어있는 녀석. 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i를 갖다가 여기 평균인 x바로 나누고 제곱을 한 다음에 시그마 pi를 하면 얘가 뭐지? 분산이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평균을 낼 때, 얘네들은 평균을 낼 때 뭘로 나눠줘야 되니?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을 n-1로 나눠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이때 이 녀석을 뭐로 표현하냐면 s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이 녀석의 이름은 표본 분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n개를 뽑은 녀석에 대해서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녀석을 루트를 씹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녀석이 s가 되어지고,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요 가운데 있는 녀석 중에 요 평균값이 반평균을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놈에 대한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집단으로부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지? 자, 지금까지 설명 120페이지에 임의 추출까지 한번 읽어봤고, 세 번째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관한 얘기.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 하고 n과 시그마 제곱, 시그마 같이 나타낸다. 그 다음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에서 xn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x바와 s제곱과 s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s제곱은 n-1분의 1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됐지? 그런데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알겠죠? 별로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지? 여기 나와 있는 모평균과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모분산에서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넘어갈 때는 크기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률 변수는 이 자식이었다라는 거. 자, 121페이지 오른쪽 EX바는 M이고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방금 얘기했고요. 자, 5번 내용.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샘플링해서 N개를 뽑을 때 1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2번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샘플 뽑아서 얘기하는 이 표본 집단은 누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긴다.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모집단의 분산으로부터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크기 n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겨서 필수 예제 1번 보도록 합니다. 지운다.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네, 이거 표시해야 되겠잖아. 얘는 확률 변수가 x고요. 얘는 확률 변수가 x바예요. 그러면 얘 12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얘는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줘야 돼.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잖아. 얘는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2의 x바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평균 뭐니? 12. 분산 뭐니? 3이잖아요. 자,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니? 변량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vx바 더하기 2x바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vx바는 3이 되고요. 12의 제곱이 144죠? 계산 결과 147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필수 예제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 하겠습니다. 5번 던졌다는데 그러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수 뭐지? 1, 2, 3, 4, 5, 6, 1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내가 5번을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이란 말이야. 왜 5번을 던져서 얘가 크기가 5가 되는 거야. 크기가 5가 되는 거야. 얘가 x에 관한 분포가 50단. 여기에서 나 샘플로 5개 뽑을래, 5번 뽑을래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때 EX 바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치? EX 바 더하기 VX 바. 야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니? EX 바는 EX랑 같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얘는 뭘로 바뀌니? 5분의 VX가 되겠지. 그러면 필수예제 2번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X바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면 X바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X에서 계산해서 가져오는 거야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기 5개를 뽑았으면 실제로 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1, 2, 3, 4, 5, 6 중에서 5번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1, 1, 1, 1 해서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X바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 다 될 수 있어. 그치? 야,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5개의 합이 10이 돼야 돼. 5개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2도 있지만 1, 3, 2도 있는 거야.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져. 그러면 그 X바에 관한 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 X바가 가질 수 있는 X바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그 녀석의 확률을 다 계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EX바하고 VX바가 있으면 X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의 확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EX는 얼마다? 뭐 6분의 1에 1, 2, 3, 4, 5, 6, 6, 7에 40에 21 이렇게 하시면 되죠. 3, 2, 7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X제곱은 1, 4, 9, 16, 25, 36이 되니까 2X제곱은 얼마나 돼? 6분의 얘네 둘 다 하면 40 그 다음에 얘네 둘 더 하면 10 얘네 둘 더 하면 41 얼마니? 91이네 91 약분 안 돼? 약분 안 돼. 자, VX는 얼마야? VX는 6분의 91 마이너스 4분의 49. 자, 얘는 12분의 2 182 3 147 182 마이너스 147 하시면 5가 되시고 5 빼니까 35 12분의 35가 된다. 그죠? 자, 이 약분하면 약분 5 7 안 되네요. 12분의 35. 자, 이때 계산하시면 EX는 얼마야? 2분의 7이시고 얘는 5로 나누시면 되니까 12분의 7이 되시겠죠? 여기다 6 여기다 6 하시니까 12분의 42 플러스 7 해서 12분의 49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값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 아시겠지? 그래서 막 계산은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만들어내서 x에 대해서 EX하고 VX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죠. EX바하고 VX바가 있으면 EX하고 VX로 넘어가서 계산하셔야 된다. 넘긴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cm,
표준 편차 10cm 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이미 추출한 학생 수가 25명이었는데요. 뭘 찾으라 했냐면 이미 추출한 2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밑줄 뭐라고? 평균이 25명에 대한 평균이 X바인 거야. X바. X바의 범위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 어디 밑줄 치라고? 이 고등학교 여학생 중 이미 추출한 2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라고 했으므로 얘는 X바가 되는 거라고. X바의 범위가 다한 것 같다. 야, X바의 범위에 관한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하려면 우린 뭘 구해야 돼? X바의 정규 분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X에 관한 녀석이 얘인데 X바는 어떻게 되니? 평균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분산은 어떻게 돼?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100을 20으로 나누니까 4가 되지. 4는 뭐야? 2의 제곱인 거야. 나는 이 X바에 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Z는 평균 빼시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5 120 뺐어. 4 2로 나눴어. 2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2.5 얘가 2 이놈 더해요. 자, 2.5는 얼마니? 0.4938 2일 때 얼마니? 0.4772 이거 더하시니까 0.971에서 계산 결과 0.97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4번 이 마지막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좀 드릴게요.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이 200ml가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 이미 추출한 N컵의 용량의 평균이 크기가 N이군요. 크기가 N개를 뽑은 녀석이군요. 그 녀석은 X바는 평균은 그대로일 거고 얘는 뭐가 되니? 루트 n분의 1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한 녀석의 평균이 했으니까 X바가 194 이상일 확률이 0.8849입니다.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여기 다 나왔잖아. Z 194에서 200을 빼 뭐지? 마이너스 6 나누기 루트 n분의 10이 0.8849라는 얘기예요. 자, Z는 마이너스 60분의 루트 n이에요. 0.8849예요. 자, 이제 찾으러 가자. 뭐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겠네. 얘가 0.5야. 0.5 떼니까 0.3849야. 그래야 0.8849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60분의 루트 n이거든. 자, 요쯤에 0.3849가 되는 값이 있겠지. 0.3849가 1.2래. 1.2.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2. 자, 60분의 루트 n이 10분의
1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지우고 지우고 루트 n은 72 n은 72 곱하기 72 자, 이게 n 값이다. 아시겠니? 잠깐만. 아닌데? 틀렸는데? 나 왜 틀렸지? 6? 6? 마이너스 60분의 루트 10분의 12 72 루트 n분의 10 나 뭐 틀렸지? 루트 n분의 10 맞는데? 마이너스 60분의 아니구나. 너희들 왜 얘기 안 하니? 이게 저게 아니네. 루트 n분의 10분의 1분의 6 이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6 루트 n이네. 그치? 이거 틀렸네. 마이너스 10분의 6 루트 n이네. 그럼 여기 계산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6 루트 n이야. 그러면 10분의 6 루트 n이 10분의 12잖아. 지우고 루트 n은 2가 되고 n은 4가 되고 이렇게 계산 잘못해졌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